자,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가장 이루고 싶었던 꿈, 결국 늙지 않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다시 나게 만들고, 관절이 다르면 다시 자라게 만들고, 심지어 손상된 장기까지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과거에는 영화에서나 가능했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제약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고 있고, 지금 이 기술이 그야말로 혁신이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도 수조 원이 아니라 앞으로 수백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약은 병 하나를 치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기술은 다릅니다. 이제는 바이오 기업들의 트렌드가 명확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약 하나를 만드는 기술이 아닌 수십 개, 수백 개의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수백조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 산업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2026년 모두가 AI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로봇, 여기에만 수급이 집중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라갔었던 극단적인 쏠림 현상에 역대급 증시 난이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우리는 반전이 시작되고 있고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가장 큰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바로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줄기세포 그리고 재생의료 시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산업 분야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글로벌 자금은 바이오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 돈은 왜 AI에서 바이오로 다시 이동을 하려고 할까요? 주식시장은 결코 우연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항상 가장 많이 오른 곳에서 다음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산업에게 베팅을 합니다. 최근 1, 2년 동안 시장은 AI 하나만을 바라봤습니다. 엔비디아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시가총액이 늘어난 기업이 됐고, 반도체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투자처가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AI가 지금 여기서 10배를 추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2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이미 대부분의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했어요. 한 산업이 폭발하면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산업으로 자금이 이동합니다. IT 버블 이후에 바이오가 그랬고, 2차 전지 이후 AI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다음 순서가 바이오가 될 것이다 라고 매우 유력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화이자, 머크, 노바티스, 일라이 릴리, 존슨앤존슨, 이런 대기업들 막대한 현금을 쏟아 부으면서 최근에 M&A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가 바로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바이오를 단순한 의료 산업으로 보지 않아요. 국가 전략 기술로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지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기회를 얻는 곳은 어디일까요? 결국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확대를 하면서 첨단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단기 실적보다는 미래 기술을 가진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USA. 자, 이 바이오 USA에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큰 규모의 참가국이 될 정도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요. 이제 K바이오는 기술을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서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 신약을 개발하고 협력하는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자금 흐름이 바뀌고 있고 정책도 변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까지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K바이오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수백 개의 바이오 기업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골라야 할까요? 자, 바이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바이오 기업이
수백 개가 넘는 이런 종목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기준에서 사실 바이오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는 바이오 기업들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극소수입니다. 결국 기술의 차이 때문이죠. 역대급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의 조건은 플랫폼 기술과 글로벌 기술력, 그리고 빅파마의 협업,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 네 가지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이 기업을 찾는 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죠. 결국 좋은 바이오 기업을 보기 위해서는 글로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천 기술이 있는가, 한 번의 신약이 아니라 여러 치료제를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기술이 결국 매출과 계약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부분을 봐야 한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알테오젠, 올릭스, 펩트론,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이 됐지만 처음부터 이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결국 플랫폼 기술과 기술력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체급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종목, 두 종목을 발굴을 했는데 오늘 이 종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기업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저는 이 기업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건 대부분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시장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재료를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 추천주, 바로 알지노믹스입니다. 앞에서 제가 좋은 바이오 기업의 조건들을 말씀드렸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바이오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은 결국 신약 하나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 질환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고, 알지노믹스는 RNA 에디팅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간암뿐만 아니고 다양한 질환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질환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트렌드가 되면서 핵심이라는 것이고, 이런 종목들 하나의 신약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다 말씀드렸죠.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커질 수 있는 이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기술력이 임상에서 증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AACR 2026에서 공개된 RZ001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치료 반응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퍼스트 휴먼 데이터 기반 플랫폼 POC를 입증했고, 쉽게 말하면 사람을 대상으로도 플랫폼 기술이 실제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알지노믹스의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아이디어를 이제 실제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그 첫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술 이전 가능성이죠. 회사가 라이선스 아웃과 플랫폼 기술 이전 IP 딜, 이런 것들을 지금 목표로 글로벌 B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알지노믹스가 협상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 수출이 실제로 일라일릴리 쪽과는 계약까지도 이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알지노믹스 관련해서 제가 특히나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다수의 빅파마 기업들과 이미 최종 협상을 추가로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AACR 발표 이후 사실 주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임상 데이터와 RNA 기술 보도와 그리고 BD 결과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벤트 하나로 끝나는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력한 첫 번째 추천주로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사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알지노믹스를 소개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바이오 섹터를 분석하면서 가장 놀랐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그저 그런 바이오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사업 구조를 하나씩 분석하고 글로벌 시장을 비교해보고 기술력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기업은 시장이 아직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저는 그 확신이 들었고,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처음 보고 가장 놀랐던 게 사람의 몸을 다시 재생시키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피부 재생, 연골 재생 이런 것을 넘어서 지금 다양한 장기로까지 확장을 도모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신장 재생 관련된 임상까지도 지금 진행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미국의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성공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죠. 결국에는 미국 시장을 뚫어야 되고 FDA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지금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고 이미 자회사는 나스닥 IPO를 준비하고 있는 점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적응증을 확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사업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제가 이 기업을 히든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업이 앞으로 이 재생의료 시장의 표준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특히나 과거 알테오젠이 플랫폼 기술 하나로 시장의 가치 평가를 완전히 달라졌던 것을 우리가 봤었다면 이 기업 역시도 재생의료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순간 시장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당장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공개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보게 됩니다. 지금 약 1000명 정도가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 종목이 정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고 끝까지 공부해 보실 분들에게만 직접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목 명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기업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목표가, 대응 전략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공부해 보실 분들만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바이오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